예, 저는 2016년 완주로 내려와서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다가 2020년부터 진짜 농부가 된 농부 백종수라고 합니다. 보통 5시 반 전후로 해서 농장에 나와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한 10시 반에서 11시까지 오전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3시 반에서 4시쯤 슬그머니 또 밭에 나와서 오후 작업을 하고요. 네. 그리고 퇴근해서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죠. 네. 올해 하우스 5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동에서 700평 정도를 농사 짓고 있고요. 주력은 고추입니다. 그래서 고춧가루로 내서 판매를 하고, 상반기에는 수박과 애호박, 그리고 하반기는 당근과 양배추가 있는데 올 상반기는 애호박을 첫 재배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호박을 재배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보다 더 적극적인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이제 애호박은 이제 인큐비닐 씌우잖아요. 매장 가면은 이렇게 비닐 쫄쫄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수량은 이제 그 비닐 옷을 입지 않는 무비닐 애호박을 재배해서 출하도 도전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수박을 정리하고 이제 겨울 작물을 준비할 건데, 일단 계획은 그렇고요. 착황은 올해 날씨도 많이 안 좋고, 그러니까 많이 안 좋다 하면 이제 작물 재배에 많이 불리한 날씨 환경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아직 3년 차에 접어든 새내기라서 또 재배 기술도 부족해서 그런지 수박은 쫄딱 망했고요. 그리고 주력인 고추도 올해가 가장 좀 힘드네요. 그래서 진딧물 피해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꽃이 다 떨어져서 좀 안타깝고 열매가 좀 많이 안 달려서 그런 상황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처음 도전하는 애호박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호박이 생각보다 많이 선방을 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애호박 보면서 그나마 좀 위안을 얻고 있죠. 그래서 상반기는 이렇고, 하반기 또 이제 준비를 슬슬 해야 되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골에 가서 살자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이제 제가 농부가 돼서 이제 농부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농부가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완주에 내려와서 천천히 이제 가족들과 시간 보내면서 저도 완주에서 나름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하고, 이제 천천히 이제 농지나 이런 물건들이 들어오고, 저도 좀 이제 좀 더 갖춰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적 여건이나 뭔가 이제 물리적 환경이 갖춰지면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농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와서 좀 빨리 시작하게 됐고요. 친환경을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판로 확보나 또 마케팅적인 차원에서도 분명히 친환경을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 또 그 전에 이미 저는 친환경을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도시에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인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래서 친환경을 선택하는데 거부감이 덜 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 덕분에 첫 해부터 판로 확보하는 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또 소비자들한테 이제 저를 이제 드러내고 저를 소개하는데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제 저와 저의 농사를 이제 소개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이제 제가 아직 경험도 많지 않고 연차도 짧지만, 농사를 새로 지으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완주에서는 꼭 친환경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친환경을 하시는 게 어쨌든 팔아야지 이렇게 매출이 소득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그쪽 차원을 위해서라도 친환경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요즘 또 이제 뭐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이런 이슈가 점점 커지잖아요. 또 저는 그래서 농부라면은 또 새로 이제 농사를 시작하려는 농부님들께는 꼭 친환경을 하는 게 이게 뭐 팔로도 있지만 요즘 시대 정신과도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호박을 제가 왜 선택을 했냐면 저는 이제 팔로 말씀을 그 전에 드려야 되는데 완주에 로컬 푸드가 있지만 또 완주군에 공공급식 센터가 있잖아요. 이제 저는 혼자서 농사를 짓는 1인 농가다 보니까 저 1인 농가 형태에서는 로컬 푸드보다는 공공급식 쪽으로 이렇게 물건을 내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많이 부족한 작물이 뭐가 있을까 이제 상의를 했더니 애호박이 나왔고, 그래 그러면 친환경 애호박을 하자 해서, 참고로 완주에 친환경 애호박 농가가 저 한 농가인가 두 농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농가 수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애호박을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애호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옆지기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기후위기나 뭐 환경 이슈, 또 제로 웨이스트 이런 뭐 이제 최근 대두된 이런 이슈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럼 무비닐을 해보는 거 어떠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꽤 안전지향적이라 그래서 그 취지나 의도가 분명히 좋지만 만약에 재배했을 때 안 팔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농산물은 진짜 재고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엄청 치열하게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백부 토론을 한 몇십 차례 찍은 것 같아요, 둘이서만. 그래서 나온 결론은 그래도 시도라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한 10%만 무비닐 애호박을 내보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애호박 인큐비닐, 그래서 9장만 비닐을 씌우고 이제 1개만 안 씌우고 9개만 씌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10%만 잡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한테 첫 선을 보일 때도 이제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됐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 소비자분들 반응이 꽤 높았고 꽤 좋으셨고 많이 사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또 무비닐 애호박이 사실 뭐 어르신들은 아시더라고요. 무비닐 애호박을 하는 게 맛도 더 좋고 식감도 더 좋다라는 걸 아시더라고요. 아셨는데 왜 우리는 애호박 하면은 비닐 씌운 애호박만 생각할까? 이게 유통 채널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우려를 딛고 정말 무비닐 애호박의 장점이 이렇다는 거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그 소비자분들의 응원과 반응이 컸고, 또 올해 마침 이제 공공급식 센터에서도 이제 뭔가 센터에서 친환경을 위해 뭔가 많이 좀 시도해 볼 게 없을까 했다가 이제 제가 무비닐 애호박을 한다라고 소식을 듣고 그럼 상의를 해서 그럼 이제 7월부터 무비닐 애호박을 품목에 올려보자. 그래서 품목에 올렸고 아마 전북에 저 혼자일 거예요. 네. 뭐 인스타그램에는 이제 무비닐 애호박 치면 저밖에 안 나오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허세를 살짝 섞어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아무튼 무비닐 애호박 덕분에 좋은 반응과 응원도 많이 받고 그리고 재밌는 일도 많이 생겨서 당초에는 이제 10%만 목표를 잡고 최대한 30%까지만 이제 무비닐 애호박을 이제 재배를 출하를 해보자라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약 한 30에서 35% 정도? 그러니까 목표를 좀 상회해서 무비닐 애호박이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매출이나 소득도 뭐 잘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를 도전한 이 첫 애호박인데 다행히 네, 반응이나 결과가 아직까지는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네, 많이 감사하고 있죠. 첫째는 확실히 돈은 못 벌어요. 1차 농산물로는 돈을 못 벌고, 확실히 해보니까 농업이 이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취약한 산업이더라고요. 이게 자본이 없고 이게 뭐 배경적인 환경이 없으면 정말 취약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물 재배에 쓰이는 기본 농자재나 이제 농산물이 뭐 유통되고 판매되는 이런 과정들이 다 지금 현재 시장 그 자본주의의 그 시스템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농산물 가격이 이 농부들의 정말 이 노력, 이 노동에 걸맞는 가격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그 경제뉴스에 자주 나오는 말을 빌리자면 이제 직장인들 월급과 내 자식의 성적 빼고 다 오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근데 전 거기다 농산물도 껴놓거든요. 농산물 가격 빼고 다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돈을 벌기가 힘들고 근데 그나마 저는 친환경을 하고 또 친환경 농산물을 알아주시거나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있는 소비자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 판매 실적은 좋아요. 그래서 재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다행인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확실히 이게 농업이 이 농부의 자기의 좀 생명을 좀 살짝 좀 거친 표현이긴 한데 생명을 저는 이제 녹여내서 농작물을 키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농작물로 이제 다른 이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농부들의 건강에도 사실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자기무순이긴 한데, 저의 농사 목표는 이제 몇십 년 뒤에 골병 들지 않는 것 또한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뭐 농사를 대충 지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그러면은 작물도 잘 안 자랄 것이고, 그럼 이제 결과도 안 좋을 게 뻔한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돈 벌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작물은 열심히 키워내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건강도 중요하다, 농부의 건강이 꽤나 중요하다 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완주에 내려왔고 완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지만, 다행히 완주에는 이제 친환경 인식이 있으신,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그나마 조금씩 이렇게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은 이런 소비자분들이 안 계신 지역, 아니면 이런 소비자를 만나기 어려운 농부님들은 진짜 힘드실 거예요. 정말 심한 말로는 공판장에다가 물건을 내서 팔아야 되는데 뭐 기름값도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경우나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판로 확보도 꽤나 어렵고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년 돌발 상황이 생겨요, 농사가. 그래서 매년 돌발 상황이 생겨서 이 불확실성, 약간 좀 뭐 주식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불확실성, 이런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게 좀 힘들어요, 거기에 대응하는 게. 저는 이제 3년 차지만 만으로 2년 반밖에 안 됐고, 또 제가 너무 속상하니까 언제나 한번 10년 차 선생님, 20년 차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도 다 매년 농장에 돌발 상황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연차가 쌓이면서 이런 경험과 이제 대응 능력이 생기는데, 저는 아직 그게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돌발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멘탈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멘탈 관리도 꽤 힘들다. 그래서 결론은 농사가 참 쉽지 않네요. 막 어디서 안 하는 거 없는 거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예를 들면은 뭐 아이 키우는 가족한테는 이제 어쨌든 또 뭐 주거나 뭐 생계에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올해 제가 완주 문화도시 지원 선택을 통해서 이제 완주에서 공론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을 통해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친환경 농가들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나. 그래서 그 말인즉슨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완주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증에 도전하게끔 해주고, 만약에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뭐 그간의 뭐 금전적인, 뭐 정신적인, 시간적인 거를 보상받아서 이게 실망하지 않고 재도전을 거리낌 없이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존의 친환경 농가들도 사실은 친환경 농가 오래 하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 하세요, 정신적으로. 좋은 말로는 사명감을 갖고 수십 년째 뭐 하신다지만, 제가 보니까 이 나쁜 말로는 사실 정신승리만 가진 채로 이렇게 열심히 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정신적인 이런 위안이 아니라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정말 친환경 한다고 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완주에서 그런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싶고, 그래서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정리하면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완주가 계속 지금 2017년부터 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9만 1000명대가 이제 붕괴될 그런 위험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그래서 농정 쪽, 뭐 귀농귀촌 쪽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인구 정책 쪽에서도 정말 더 한 발짝 크게 좀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또 아이 키우는 가족, 또 소농,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이런 장려나 지원 정책 이쪽으로 좀 간단하게, 네, 현금성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물론 반대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이제 그에 대한 책임감과 처벌은 당연히 더 강하게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부모님이나 배경이 있는 지역으로 가시는 게, 아무리 완주가 농정 선진지긴 하지만 이러면 이제 귀농귀촌 쪽에서 싫어하려나? 아무튼 그게 제일 좋고, 그게 아니고 저처럼 완주로 오셔서 이제 도전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쨌든 친환경이 현실적으로 판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강하게 조언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막 친환경 농업 뭐 생각은 있으셔도 뭐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막 무서워요, 풀 때문에, 이런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친환경 농업 그렇게 무섭지 않고, 예방주사만 적절한 시기에 잘 놔주면 그렇게 병해충에 대해서도 잘 견딘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 어렵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왜 친환경 농업을 그렇게 제가 강조하느냐, 뭐 기후위기나 뭐 지구 환경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완주에는 완주 로컬푸드 말고도 공급급식이 있으니까 거기는 항상 친환경 농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너무 부족해서, 농가 수도 부족하고 품목은 더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초보자라도 친환경 인증을 받고 친환경 농부가 되면은 거기로 바로 물건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판로 확보에 대한 위험이나 속상함을 많이 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제가 농사 첫 해에 그때 완주에 54일 연속 장마가 내리던 해였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상반기에 재배 기술이 꽤 난이도가 높은 수박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수박이 거의 망했어요. 정말 망했어요. 그래서 막 90% 정도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농사 시작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공급급식을 통해서 그나마 10%의 수박이라도 전량 판매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급급식에서 판매하는 판매가는 로컬푸드만큼 높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더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주에 오실 분들은 꼭 농사를 지실 거면 친환경으로 하셔서 공급식을 통해서 이 판로를 확보하고 물건을 내고 빼는 이런 수고로움을 좀 더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좀 아이들 키우면서 마음이 편안한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있습니다. 크게 얘기해. 따님들도 할 이야기 있으면 해도 괜찮아요. 보통 봉동 같은 데 가면 아파트 많아서 뛰어놀 수가 없는데 여기 저는 뛰어놀 수 있어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지금처럼 재밌게 시끄럽게 네, 떠들면서 아프지 않고 사는 게 네, 꿈입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아니요. 저의 꿈은 저의 목표는 올해 목표는 지금 막둥이를 많이 키워가지고 말은 아직 못하겠지만 내년에 언니들과 더 잘 놀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